네. 유아기에 이어서 다음은 이제 아동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시다. 이제 아동들의 특성을 알아야 아동과 관련된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아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이 초등학교부터 이제 초등학생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하죠. 8살부터 13살. 네. 어떻게 초등학교 시절이 즐거웠어? 핸드폰 두드리지 말고 얘기해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 이쪽에 가면 안 보인다고. 안 보입니까? 네, 안 나옵니다. 네, 얼굴 보이지 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동기에는 사실은 너무 큰 편차가 있어. 그냥 아동이라고 초등학생들을 갖다가 뭉뚱그려서 말을 하기에는 너무 큰 편차가 있어.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자, 초등학교 1학년 보세요. 어때요? 애기지 뭐. 애기예요. 초등학교 우리 딸 입학을 딱 했는데 학교에서 꽃갈 모자를 이렇게 딱 씌워줘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가지고 걔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사춘기야. 뭔가 불만에 가득 차 있어. 그 꽃갈을 쓰고 입학했던 모습은 전혀 이제 사라져버린 거지. 6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6학년 같이 세워놓으면 여학생들도 그렇고 남학생들도 그렇고 어른이랑 애야. 진짜 어른이랑 애야. 그래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하나의 범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생 저학년하고 고학년을 이제 나누는 거죠. 1, 2, 3학년 뭐 이 정도면 이제 4, 5, 6학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특징을 인지적인 것,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 그 다음에 신체적인 것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인지적인 게 뭐야? 인지적이란 말 많이 하잖아. 인지적,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인지적. 뭘 인지하는 거야? 인지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 자, 저기 바깥에 누가 있다고 인지해. 다른 말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내가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 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코그니션. 인지는 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노야. 알다는 거 안다. 머리로 안다라는 거예요. 자, 인지적 특징은 일단 주의력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짧아. 이거 어디서 나왔었어요? 유학에 나왔었던 거 아니에요, 그지? 짧아, 비슷해. 초등학교 1학년이나 8살이나 7살이나 비슷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학교에 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신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호감.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난 진짜 우리 딸,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라서 주로 음악만 듣고 소파에 누워만 있고 학교 안 가가지고 요즘에 그냥 곰이 돼가고 있는 우리 딸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진짜 이해가 안 가. 학교에 딱 가면 뭘 시켰냐면 운동장에 이렇게 뛰는 거 아침 운동으로 시켰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운동장 뛰라고 그러면 뛰니? 애들? 6학년쯤 되면 이런 걸 말이야 시키는데 1학년 때 너무 열심히 뛰는 거야. 그래서 상 탔어요. 하루에 막 떠가지고 그 아침 지금도 사진이 있어. 선생님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줄넘기 반에 들어갔어. 쌩쌩이를 막 하는데 막 이 3단 뛰기 2단 뛰기를 막 50몇 대씩 하고 촥 공연도 하고 막 그랬어. 그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야. 막 그 정글짐 올라와가지고 신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서는 근데 신체적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지, 내가 몸으로 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자랑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 시기에는 자랑을 많이 하게 되겠지. 자,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크고 내 아이디어를 갖다가 자꾸 표현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고, 아까는 집단에 대해서 유아기에는 잘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팀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돼. 좀 다르죠? 팀워크랑 집단에 대해서 아는 거랑 뭐예요? 팀워크라는 건 팀워크 뭡니까? 팀워크 뭐야? 희생하고
희생하고 같이 협동해서 협동해서 뭔가 결과를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다 나온 거지, 그지? 그런 거지. 협동하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팀이라는 거는 같이 함께 일을 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거기서는 내가 때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희생을 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서로 엮인 힘이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팀워크이죠. 이제 왜 희생하고 뭐 얘기했니? 협동하고. 이게 원래 우리나라 팀 스포츠가 주로 희생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춰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야. 원래 어떻게 팀워크라는 건 거기서 내가 더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때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지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 팀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확 뭔가 역할을 더 크게 해야지 돼. 그것도 팀워크란 말이지. 누군가는 그걸 갖다 밀어주기도 하고 같이 만들어내는 힘, 그게 팀워크란 말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시작한다. 자, 고학년 애들은 얘들은 이제 머리가 좀 컸어. 그래서 주의 집중 시간이 유아 때보다, 아동 때보다 길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른이랑 비교하면 아직까지 짧죠. 자,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창의력이 풍부하다라는 이 여전히 어린이의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자, 이거 하기 시작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시비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부모들의 말이 잘 이제 안 통하기 시작하고, 나같이 만만한 부모는 앉혀놓고 우리 딸한테 훈계를 듣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같은 말 계속 반복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빠는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어디서 뭐 TV 토론을 많이 봤는지 참나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나 갑자기 막 이렇게 혈압이 오르면서 그렇죠. 네. 뭔가 합리적인 사고 딱딱딱딱 따발총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기, 언어를 통해서 사실 그런 사고가 발달을 한다는 거죠. 말로 표현을 하면서. 자,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나 관심의 범위는 넓지 않다. 관심의 범위는 넓지 않다. 그래요. 관심의 범위는 하나 꽂히면 주로 거기에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나요? 한 초등학교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뭐에 하나 꽂히면 거기에 한참 요구하고, 뭐 요거에 꽂히면 한참 요구하고. 우리 애는 뭐 비중가 뭐 하는 거 한참 해가지고 뭐 그거 하더니 그 다음엔 또 뭐 다른 거 하고 막 그 시기마다 이렇게 막 열중하는 것들이 있죠. 한동안은 아이스크림을 엄청 비벼대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한동안은 슬라임 그거. 너도 하니 그거? 슬라임? 여기서 슬라임 이걸 뭐 그거 하면 무언 재미가 있나? 뭐 안 하는 애들이 없더만. 유튜브에 보면 슬라임 만들기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동안 이렇게 빠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코그니션, 인지적 특성했어.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이라는 건 뭐예요? 정서적이랑 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 정서적인 게 어떤 거야? 정서적인, 인격? 정서적. 그렇지, 감정. 이모션. 정서적 쳐봐. 설마 다른 거 검색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 정서적 치려고 그랬지? 그지? 빨리 쳐봐. 여기서 핸드폰을 누르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칠 거라고 난 당연히 생각해. 이모션이지. 뭐예요? 크게 얘기해. 교감. 공감하고. 근데 영어로는 뭐야, 정서적. 이모션을 한 거지. 교감, 이런 것도 감정적인 공유를 말하는 거죠. 공감한다 그러면 엠퍼시 맞냐? 잘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생각을 해가지고. 자, 관심 영역에서 정서적으로는 성 차이가 크지 않다. 감정적으로, 이모셔널 쪽으로는. 그리고 굉장히 좀 민감해지면서 개인적이다. 자아 개념이라는 것이 크게 들어서기 시작한다. 이 자아 개념이 점점 커지면 사춘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내 자아가 커지는데 세상은 내 자아와 맞지가 않아. 그게 이제 자아 개념이 커지다 보니까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애들은 유아 스포츠 시기에 승패에 대한 학습이 잘못된 애들이야. 예. 근데 좀 더 뭐 그런 것 같아. 초등학교 때 특히 저학년 때 되면 막 지면 울어. 그런 애들 많은 것 같아. 예. 울었구나. 울어. 잘 인지하지 않아. 소집단 활동을 좋아하고, 여전히 소집단 활동을 좋아하고, 이거는 아까 이게 나왔죠. 유학이랑 똑같은 거야. 어른의 기분에 민감하다. 선생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무모하고 거친 행동을 한다. 유아기 때의 버릇들이 더 구체화된다. 개인주의를 추구한다. 자, 고학년 모험심과 경쟁심이 강해지고, 그쵸.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뭐 경쟁이 장난 아니지. 운동회 때 달리기 하는 거 봐. 미친 듯이 뛰잖아 그때는 막, 그죠? 다 한가닥 했었잖아 옛날에. 달리기 했었잖아요. 그때 뛸 때 어땠어? 이건 뭐 질 수가 없는 거지 막. 나이 들어도 그래요. 내가 가장 최근에 이 계주를 계주 달리기 시합을 했던 게 학부모 달리기 딱 나갔지 내가. 우리 애 초등학교 때 나갔더니만 옆에 아저씨들 보니까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야. 이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야. 딱 와가지고 그 중에 에이스 아저씨 딱 내 옆에 붙어가지고 그 아저씨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지. 누가 1등 했겠어? 그 아저씨가 1등 했어. 그 아저씨가 1등 했어. 아니 근데 왜 맨 마지막에 장애물을 와가지고 내가 코너 돌아가가지고 백스트레치까지 내가 1등으로 달렸어요. 이 결승전 앞에 터널이 있더라고. 내가 거기 걸려가지고 내가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근데 거기까지만 이긴 것만 해도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 야, 저 아저씨 뭐지? 그런데 나중에 우리 딸은 그런 거를, 아빠가 거기까지 이긴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아빠, 어떻게 경민이는 아빠한테 질 수가 있냐고. 근데 내가 그거 뛰고 나가지고 호흡이 안 돌아와가지고 식은땀이 나고 앰뷸런스 부를 뻔했어요. 자, 고학년 때는 소속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정서적으로. 지위, 그리고 운동기능이나 체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지위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서열. 짱이 생긴다고, 짱이. 그 밑에 거느리는 애들이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 그쵸? 그리고 거기서 신체적 능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엄청 공부 잘하는 애가 짱 먹지 않아.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들이 짱 먹지 않아. 선생님한테 오히려 약간 반항적이면서 신체적으로 좀 뛰어나면서 운동 잘하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내가 예전에 참관 수업을 간 적이 있어. 참관 수업을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걔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체육 수업을 하는 거였는데 몽고에서 어떤 애가 전학을 왔는데 머리가 하나 더 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입안에 짱이 있었어. 원래 짱이 있었어요. 걔를 중심으로 체육 시간이 돌아가. 근데 머리 하나가 더 커. 말도 잘 안 통하는 애인데 왕따 당할 것 같죠? 잡았어 학교를. 금방 접수를 했어요. 체육 시간이 걔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 걔가 몰고 다녀 애들을 다. 자, 이거는 동물의 왕국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동물의 왕국이더라고. 외국에서 왔지. 말도 못하지.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못 당해요 그런 경우에. 왕따 당하잖아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리고 그 원래 짱이었던 애는 얘 밑으로 들어갔더라고. 얘 말을 엄청 잘 듣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걸 관찰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거야. 애들 너희들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제 계도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따라 보조로 가서 내가 이제 관찰하는 역할이 있었거든요. 힘세고 공 한 번 차면은 뭐 볼 차면 얘는 다 슛이더라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지위를 갖다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어렸을 때는, 아이 때는, 아동 때는 선생님의 말이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무리 간의 서열이 명확치 않으니까. 근데 무리 간의 위계 서열이 생기고 나면은 어른의 의견보다 동료의 의견을 갖다 중요시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더 같이 생활하고 더 직연해서 나와 더 같이 밀접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인지적인 거 했고 정서적인 거 했어. 세 번째가 이제 신체적인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의 신체적인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시끄럽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주의 집중을 요한다.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산만한 이유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 신체적으로 자꾸 움직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실은 시끄러워.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주의 집중을 요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뭘 쳐요? 배를 치면 선생님한테 집중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산만한 게 특징이야, 이 시기에는. 자, 아까는 대근이 유아기 때 발달하고 소근의 발달이 미비하다고 그랬는데, 대근이 보다 발달한다고 여기 이제 나와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게임 기능이 발달하지 못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게임 기능. 신체적인 게임이라고 하면 스포츠 활동하는데 이렇게 좀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전술 전략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는 거죠. 초등학교 이 저학년 때 자연적인 리듬감, 갑자기 피곤해지고 곧 회복하는 게 애들이야. 너무 힘들어서 뻗었다가 먹고 또 금방 뛰어다니는 게 애들이란 말이죠. 네. 저학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근과 더불어서 뭔가 소근의 발달과 함께 갖추어야 되는 능력들이 협응력 같은 거예요. 협응력, 코오디네이션. 함께 오디네이션. 움직이는 거야. 눈에 따라서 웨이빙이 일어나고, 그지? 보고 조준해서 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 눈과 야구를 해도 보고 쉬고, 이게 협응력이죠. 같이 조화가 돼서 협응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런 능력이 이제 발달한 거야. 애 때는 그냥 후두른단 말이죠. 완전 애 때는. 근데 이런 협응력이 발달해야 더 정교한 스포츠 활동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각 능력이 더 성숙되는 것. 이게 이제 저학년 때 얘기고, 고학년 때 가면 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협응력, 신체 지배 능력이 발달한다. 매에서 생각한 것들을 딱 활용을 해가지고 신체의 명령을 내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런 패스가 나온다고. 백 패스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이런 패스가 나오는 거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안 나오던 것이 이 생각과 신체 활동으로 이어져서 뭔가 창조적인 플레이 같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지. 페인트 같은 게 기가 막히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발달 단계에서 성장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죠. 자세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럴까? 초등학교 고학년 가르쳐 봤어요? 근데 왜 그럴까? 지멋대로 해서 그러나? 모르겠네요. 근육이 발달하고 신체 자세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운동에서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자세 같은 거 얘기하지 않을까요? 책상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거나 뭐 이런 습관이 이제 들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 그지? 항상 어릴 때는 좀 바르게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어느 순간 어떤 굳어지잖아요, 점차. 앉아있는 자세도 이렇게 구부정하게도 되고, 그런 자세 좋아? 허리 바싹, 턱 당기고, 이거 탁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근육 발달. 자, 신체 성장이 완만, 소근육의 발달이 현저. 사춘기 때 확 크는 애들, 초등학교 고학년 때 확 크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죠? 근데 어쨌든 아이 때 이렇게 크는 거에서 완만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소근육을 이용하는 기능은 여자가 더 우월해진다. 여성 같은 경우에 더 이 성장이 초창기에는 좀 빠른 것 같아.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학생들이 좀 더 크지? 네. 그렇지도 않나? 그지? 대답했어, 그지? 큰 여학생들한테 뭔가 불려가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 만나면 그 키 그대로 있지. 걔들 그 키 그대로 있다? 근데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 보면 다 누나야. 너무 누나라가지고 압도적인 힘으로 밀릴 때가 있어. 남한 학생들은 아직까지 그때 좀 성장이 느리다 보니까 2차 성징도 안 오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넘어가가지고 이제 막 확 크기도 하고. 그렇죠. 발달 단계가 약간씩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신장 체중의 발달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앞선다.
자, 아동기 스포츠 프로그램의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바람직한 운동기능 습득 및 소질 개발을 위해 호기심과 모험심이 요구되는 활발한 실체 활동을 갖다가 실시하는 게 좋다. 네, 바람직한 운동기능 습득과 소질 개발을 위해서. 근데 이 너무 초창기에 아동기에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때 딱 이런 운동으로 입문을 해가지고 엘리트 코스로 이제 밟아버리면 사실은 앞으로 그 재능이 어느 쪽으로 발달한지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차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가 소년체전이 있단 말이죠. 소년체전이 5학년 때 예선전 해가지고 6학년 때 이제 나간단 말이지. 근데 예선전 통과할 때 벌써 5학년 때부터 엘리트 운동 한단 말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엘리트 운동 한다는 건 그냥 한다는 게 아니지. 죽어라 한다는 거죠. 올인해서 한다는 거예요. 선수의 길로 입문을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걔가 이 종목에 추적화되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가 너무 일찍 결정이 되어 버린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육성 시스템의 가장 큰 이제 문제죠. 서장훈이 야구 선수였대잖아. 야구 선수였대잖아. 야구 선수였는데 전학 가가지고 농구하게 된 거래잖아요. 모래대로 왜 갔는지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소질 개발하기 위해서 활발한 다양한 신체 활동하는 게 좋고 누림의 운동 기능 수행을 통해서 아동의 성취감,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를 한다.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겐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하도록 뭔가 내가 해냈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큰 목표를 갖다 주고 그걸 성취하지 못했을 때 박탈감을 느끼는 것보다 작은 것을 성취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많은 칭찬, 그러면 내가 이것도 했으니까 더 큰 것도 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굉장히 프로그램을 중요하다. 그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이죠. 몰입 수업 시간에 배웠지. 들어봤어? 몰입? 플로우야. 플로우인데 물 흘러가듯이 무언가에 무아지경으로 쫙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몰입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스킬을 엄청 잘 타, 실제로. 이현주 교수보다 좀 못 타. 이현주 교수한테 배웠어. 쟤는 엄청 잘 타. 장난 아니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타지? 어느 날 확, 진짜. 아니, 근데 나도 잘 탄단 말이죠. 근데 내가 초보자 코스에서 이렇게 타면 재미가 있겠어? 보링하단 말이죠. 지루하단 말이지. 그래서 자꾸 기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좀 가파른 경사에서 내가 약간 이겨내기 힘든 거를 내가 해냈을 때, 와, 거기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운동이라는 건 항상 어디서 몰입이 되냐면, 내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과제를 갖다 수행했을 때 이 성취감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가까스로 하거나 실패하는 것들을 성공했을 때, 아주 진짜 완전 몰입해서 열심히 했을 때, 잘하면 성공, 잘하면 실패인데 그걸 해냈을 때, 그 과제를 해냈을 때,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짜내야 돼. 조금만 더 짜내야 돼. 완전 짜내야 돼. 이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 그럴 때 성취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몰입의 그래프가 이런 식이야. 이게 과제야. 도전 과제. 그 다음에 여기 내 기술이야. 수준이 낮을 때는 내 기술이 이 정도면 요거보다 조금 높은 거를 해냈을 때, 내 기술이 이 정도면 요거보다 조금 높은 걸 해냈을 때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몰입의 그래프라는 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술이 높으면 내가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 그럼 국내 대회에서 1등 하는 거 갖고는 별로 성취가 없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야지 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몰입 저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끊임없는 좌절은 아동기에 어떤 심리 상태를 만들어줄까? 끊임없는 좌절은 패배감을 안겨준단 말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번 삶은 망쳤어. 이렇게 재수없는 인생이 다 있어.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실패를 하면 자꾸 작은 거라서 성취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구나 라는 감각을 갖다가 익숙하게 만들어줘야지. 그걸 뭐라 그래?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런 심리적 작동을 자기 자기 주도는 자기가 주도하면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어. 내가 자기 성취감 비슷한 거야. 자기 성취감. 효능감이라고 해.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모든 스포츠 수행과 관련된 것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신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잖아.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거는 셀프 이피커시야.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성취감, 이걸 많이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운동선수들한테 그걸 해줘야 돼. 그래야 열심히 하지. 희망이 보이니까 열심히 하지. 희망이 보일 때 열심히 해요. 이게 희망이 이래. 아주 죽었다 깨나다 해도 할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돼. 사람이 무력해집니다. 떠나게 돼요.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자, 내가 이만큼이야. 이만큼 좋아졌어. 이만큼 나날이 좋아서 이제는 고지정복의 눈앞에 있어. 사람이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아주 고지산을 올라갈 때 몇 미터 앞에 놓고는 정말 없던 에너지도 생겨난단 말이죠. 왜? 내가 그 상황을 갖다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아동기에 스포츠 프로그램 성공할 수 있는 과제를 갖다가 배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난이도를 잘 배치를 해야 돼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그 학교에서 저걸 했습니다. 생존 수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어. 애가 그전에도 수영장을 좀 다니긴 했어요. 근데 나한테 안 배웠기 때문에 실력이 형편없어. 나한테 배웠어야 돼. 근데 수영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이현주 교수보다 좀 못해. 쟤는 선수였어. 배워봤어요, 수영? 선수 출신이란 말이야. 수영 엄청 잘해. 잘 가르쳐요. 배웠거든, 내가. 그래서 배워서 일취월장한 제자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내가 나름 노하우가 있어. 그래서 나도 이제 수영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딸 봤는데, 안 돼. 어쨌든 그래서 생존 수영을 했는데, 강습을 좀 받았기 때문에 얘가 상중하에서 상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일반 학교 프로그램이잖아요. 상은 뭐냐면 왔다 갔다 이걸 도는 거야. 근데 얘가 25m는 잘 가는데 돌아가기에는 좀 부족한 거야. 이게 25m 가가지고 잘했다 박수치고 쉬는 반이었으면 얼마나 즐겁고 잘하는 애였겠어. 그죠? 그러면 또 50m 가려고 노력했겠지. 근데 가는 날부터 계속 도는 거야. 그냥 수영장 다니는 상급반처럼 이제 학교에서 수영 프로그램을 위탁시켜가지고 그 수영장 강사가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얘가 수영장을 안 가, 지금도. 그러니까 그 상급 그룹에서는 자기가 꼴등인 거야. 애들은 맨날 수영장 다니고 상급반에 있으니까 도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집단에는 25m는 너무나도 잘 가는데 50m 못 가니까 한 번 갔다 다시 돌아가는 게 고통이야. 힘들어. 근데 가는 길이 너무 멀어. 수영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서 그만뒀어요. 다시는 안 간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 적당한 프로그램이 뭐였을까? 25m 가서 쉬고 또 25m 가서 쉬고 그걸 반복하다가 25m가 있는 턴에서 약간 몇 미터 더 가는 것 그리고 한 바퀴 가는 것라고 성취의 기준을 갖다가 적절하게 배치를 했었어야 돼. 그죠? 그래야 성취감이 생기고 내가 자신감을 갖고 그래야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서 계속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동은 조심성이 적고 신체 활동이 활발함으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아이 때는 잘 다쳐요. 네. 조심성이 적고 신체 활동이 활발함으로 상해 입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관심을 일단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응급처치에 대한 그런 준비도 좀 되어 있어야지 되겠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나잖아요. 사실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들을 좀 미리미리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자, 성별 집단의 성격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 칭찬을 해주는데 저학년은 지도자의 칭찬을 바라고 있어. 애들의 얼굴에 이미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 칭찬이나 격려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잘했어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고등학교 운동선수들한테 잘 안 하죠, 그렇게. 근데 아이들은 특별히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도자를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동료들을 즐겁게 하려는 욕구가 동시에 수반된다. 동료들을 즐겁게 하려는 욕구가 이렇게 커지면서 반에는 웃기는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죠? 애들을 기쁘게 하는 게 자기의 즐거움이야. 네. 반에 그런 애들이 이제 생기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 그게 자기의 매력 포인트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란 말이죠. 자,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스포츠 활동들이 친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동기유발이 되고 게임 무용 등 문제 해결이나 활동을 계획하는 일에 집단적으로 수행될 경우에 동료와 상호작용을 한다. 자, 겨우 성공하는 경우 꾸준히 노력하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책에서 보고 뺏긴 건데 성공했잖아. 겨우 성공하는 경우는 성공 중에 제일 훌륭한 성공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스키 얘기를 들었지만 나처럼 엄청난 스키 실력을 가진 상급자에서 주로 타는 사람이 말이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웃기네. 아주 이 완만한 슬로프에서 멋지게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했어라는 얘기 듣는 게 민망하지? 그죠? 아주 가까스로 한 성공이 가장 큰 칭찬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 대신 앞으로의 꾸준함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 얘기죠. 이거죠. 꾸준하게. 지금 잘하고 있고 여기서 자만하지 말고 더 꾸준하게 앞으로 나가자. 네. 다음에 많이 좋아졌다라는 건 과정에 대한 칭찬.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걸 거예요. 자, 운동 능력이 좋은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칭찬해 줬다. 요거 지금 했던 게 굉장히 아주 좋았어. 이때는 운동의 협응성이 달라붙기 때문에 무슨 플레이가 나와? 창조적인 플레이가 나온다고요. 창조적인 플레이가 나온다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기가 막힌 것들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고학년쯤 되면. 내가 옛날 핸드볼 선수였는데 얼마나 또 잘했겠어. 근데 이상하게 항상 내가 제일 잘하지 않더라고. 우리 팀에 같이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너무 잘해 진짜. 얘가 그냥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키는 나보다 약간 큰데 얘가 그 혹시 핸드볼 선수 중에 윤경신이라고 알아? 모르지? 알아? 어떻게 알아? 전설이야. 분데스리가 가지고 6년, 7년 막 이렇게 득점왕을 하고 한국 핸드볼에 머물 세계적인 스타예요. 키가 2m 3이야. 키가 2m 3인데 100m를 막 11초 때 뛰어, 얘가. 얼마나 농구를 했으면 마이클 조단이 됐을 거야, 걔가. 지금 뭐 두산 감독 하고 있잖아요. 걔랑 나랑 동갑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수비를 걔를 했어요. 얼마나 어땠겠니? 나의 이 자아 효능감은 박살이 날 수밖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어렸을 때 깨달았어. 아니 이건 뭐 어떻게 막냐고.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를 하필이면 내가 맡아가지고. 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침 7시에 체육관 가고 저녁 6시까지 초등학생이 5학년 영하 막 15도에 막 동계 훈련하고 막 8km씩 뛰고 막 뭐 지옥 훈련하고 소년 치러 나가고 막상 맡은 건 윤경신이야. 뭔 소리야? 밖에서 나는 소리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좀 본 얘기 하다가. 근데 내 친구 걔는 키가 조금 좋은 애. 걔는 그 와중에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더라고, 얘가 천재인지. 걔는 막, 그 조그만 애가 점프를 뛰어가지고 타이밍을 늦춰서 때리기도 하고, 빨리 때리기도 하고, 가지고 놀아, 경기를, 얘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 맛을 들이더니만, 지가 계속 뭔가를 개발하는 거야. 패스도 뭐, 기가 막힌 패스가 막 나오고, 핸드볼 마이클 조단인 줄 알았어, 내 친구가. 지금은 그냥 증권회사 다녀요. 증권회사 다니는데, 천재적인 플레이를 하더라고, 얘가. 그래서 막 득점을 윤경진보다도 더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피지컬이 이제, 나이가 올라가면 이제 피지컬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걔가 뭐 하고 있나 봤더니만, 그 생활체육 배드민턴 가가지고 석권했더만. 제일 잘 쳐? 배드민턴 엄청 잘 치고, 그런 애들이 또, 도박을 잘해. 도박을, 그런 거 있잖아요. 배팅하는 거. 이게 전략이거든, 전술. 어느 순간에, 이 게임이 다 일맥상통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치고 나가고 빠지고 보호하고 이런 전술 전략이 진짜 뛰어난 머리가 있더라고. 도박 잘하는 애가 운동 잘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도박 머리가 있으면서, 전술 전략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서, 창조성이 있으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자신감, 그 다음에 신체적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좋은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한테는 그 방법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창의성을 갖다가 북돋아줘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농구에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창의성이 없는 플레이 때문에 얘기가 많잖아. 감독 코치가 너무 권위적이야. 너무 세.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작전 시스템에 딱 안 맞는 선수들은 다 내쳐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어떤 창의적인 플레이도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권위적인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선수의 창의력을 갖다가 다 죽여버린다는 거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그거에 칭찬을 받았을 때는 새로운 감각들을 개발하려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운동 잘하는 애들, 뛰어난 선수들 중에는 감독 말 잘 안 듣는 선수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 소위 말해서 싸가지 없는 애들이 많아요. 맞으면서 운동하는 선수는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잘해. 안 맞으려고. 불 위에 프라이팬에 콩 하면 뜨거우니까 막 튀잖아. 마치 그런 식으로. 근데 맞으면서 운동하는 선수는 절대로 창의적인 플레이를 못해. 왜냐하면 감독은 일로 가라고 가르쳐줬는데 글로 가는 것밖에 안 보여.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 이쪽에 찬스가 나도 거기에 볼 여력이 없어. 나한테 지시받은 건 로봇처럼 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운동 경기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요. 시시각각 변하고 내가 그때 흐름을 바꾼다는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감독을 안 해야 이쪽 패스를 한다고. 그 창의성이 권위적인지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가지 없는 우리나라에서 왜 감독 말 잘 안 듣는 약간 풍운 아들, 싸가지 없는 선수들이 잘했던 이유는 싸가지 없어서 잘했던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창의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창의력을 갖다가 훼손당하지 않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감독은, 코치는 그거 좋았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거 아주 좋았어. 그 방법이 좋았어. 네가 하는 방식에 대한 내가 뭐가 있어? 믿음이 있어. 앞으로도 너의 방식을 내가 믿을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원줄들이. 자,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인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청소년, 성인, 노인 묶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오늘 했던 이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활발한 질문 이런 거 해줘야 된단 말이죠. 아이들한테 질문하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다 손을 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연령대의 특성입니까? 밥 먹으러 가야지 되는 겁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